안녕하세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지난 시간에 그 일반 공급 다뤄드렸고요.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그 특별 공급 신혼부부 다전역 가구 노부모 부양의 특별 공급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특별 공급 대상자는 일반 공급의 1순위 조건에 해당되시면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하실 분은 가급적 세대주 조건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5월 3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월 3일 기준으로 일단 세대주 조건으로 이제 되어야 하는 좀 조건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특별공급 이제 신청하시면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또 해당이 되시면은 중복 신청 가능하다. 일반공급 보시고 이거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특별공급 이거 먼저 보시는 분은 이거 보시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명륜 2차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준공이 늦어서 3년이 넘어가면은 3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5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 일반 공급에 좀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조건이 해당되면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일반 공급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감도고 이건 명륜 1차, 이거 명륜 2차 나온 조감도입니다. 공급 위치도 뭐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요 보면은 이제 일반 공급에서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일단 이제 공급 규모는 그 총 18개 동 지하 2층, 지상 19에서 42층 규모로 이제 공급이 되고요. 공급 세대수는 874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 공급은 323세대입니다. 신혼부부 141세대, 노부모 26세대, 다전야 가구 86세대. 오늘 이 부분 청약 자격 관련된 내용 알아보는 겁니다. 공급 면적별 세대수는 제가 이거 일반 공급 쪽에 좀 얘기해 놨으니까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타입별 842, 842, 109, 137에 137B 이거는 이제 구역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없습니다. 여기 타입별 지금 공급 가구 수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다뤄놨는데 공급 예상 가구 수는 크게 이제 변함은 없어요.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미리 좀 예측되는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난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 분양가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분양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일반 공급 쪽에 이제 달아놨으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중복 신청 가능하니까 일반 공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 분양가는 1,609만원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추가로 발코니 비용, 확장 비용 그리고 별도 이제 옵션 비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즉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일반 공급에도 지금 다뤄놨고요.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수요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 해당하면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저가주택은 이제 특별공급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돼서 분양권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있죠. 이 내용 제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내용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알아보겠습니다. 명륜 2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요. 일단 청약 자격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태아나 입양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나왔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별도 영상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세대원이나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 조건으로 청약을 하셔야지 일반 공급 1순위에도 좀 해당될 수 있고요. 중복 신청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청약 통장 조건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 이제 일반 공급에 다뤄놨으니까 이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명륜 2차 같은 경우는 일단 부산시 1년 이상 거주자 이상입니다.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동일순위 이제 여기서 경쟁이 있다 이러면은 다자녀 특별 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배정 기준표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뭐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점수 총 100점 만점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점수 계산하는 걸 하면 여기 내용 좀 달아놨으니까 점수 계산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점수가 또 이제 동일할 경우에는 일단 미성년 자녀수 많은 분한테 먼저 공급이 되고요. 그래도 미성년 자녀수도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연령이 많은 분한테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청약 자격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일단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여기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그러니까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일단 포함이 되고요.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원 이제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앞에 여기 해놨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조건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아까 다자녀 같은 경우 6개월이었죠. 노부모에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일반 공급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한번 내용 볼게요. 일단 여기도 우선 공급은 광역시 이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다자녀는 다자녀 가구 배점표가 있었죠. 노부모의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에서 하는 그 청약 가점제, 그거를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 청약 가점제는 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점수, 입주자 가입 기간 점수에서 총 84점 만점입니다. 제가 여기 내용 달아놨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좀 주의하실 게, 아까 제가 앞서서 그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다 이 부분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 이런 것도 다 유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좀 이렇게 주택 소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규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작년에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조금 다소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제 부산, 울산, 경상남도 거주하시면서 혼인기간이 이제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도 세대주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구성원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건 혼인 신고일 기준이고요. 재혼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이제 계속 무주택 조건을 이제 만족하셔야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혼인 신고일이 이제 주택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2018년 12월 11일 전에 혼인하고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이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될 때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조건에 이제 해당되게 됩니다. 신혼특공의 이제 청약통장 조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또 하나 이제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일단 소득 기준입니다.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이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이제 12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번다 이럴 때는 13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을 한번 보면은 이제 100%라는 거는 가구원수별 있죠? 그 가구원수별에서 요 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그리고 120%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해놨죠? 3인, 4인, 5인 가구, 뭐 이렇게 해서 요 소득 조건, 요 기준을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일단 개략적으로 이제 소득 기준 산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신혼부부는 또 우선 공급, 일반 공급도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 제가 여기다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덧붙여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는 혹시 지금 임신 중이나 태아가 있으면은 다 가구원수로 인정해 줍니다. 이 가구원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 기준이 좀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제 당첨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렇게 또 이제 순위가 갈리게 됩니다. 1순위는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에 해당되고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지금 포함이 됩니다. 재혼하신 분도 해당이 되지만은 재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어야지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자녀가 없는 분이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2018년 12월 10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 2년 경과된 분, 이런 분이 2순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이 또 나뉩니다. 그거 뭐냐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의 이제 75%를 이제 소득 기준이 좀 적은 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런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요. 배우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120% 이하 이런 분들한테 75%를 먼저 배당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100가구다 그러면 75가구를 이런 분들한테 먼저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분,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인 분들한테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은 당첨자 선정 관련해서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이제 동순위 경쟁이 있다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또 경쟁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태아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먼저 공급이 되고요. 미성년 자녀 수가 또 같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내용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일반 공급을 해놨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사전 예약 접수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즉 미분양일 때 이런 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도 이렇게 뭐 청약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전 접수해도 돼요. 그리고 특별 공급은 2019년 5월 10일 날 일단 신청 접수를 받게 되고요. 일반 공급은 5월 13일 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 해당하시는 분은 이날 같이 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에 이제 주의할 점은 특별 공급 신청하신 분이 일반 공급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계약 체결은 6월 3일에서 6월 5일까지 하게 됩니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사직동 144-2 이쪽에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이것도 제가 이제 일반 공급에서 얘기해놨어요. 결론적으로 9억 이하래도 개인 사정에 따라서 대출이 축소되거나 이제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별도 내용 좀 달아놨으니까 이거 한번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한번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에는 뭐 세금 관련된 내용부터 좀 도움될 만한 내용 계속 많이 좀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생활하시면서 이제 세금 절세 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